알맹가 특허 제1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정보 검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국내 특허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KIPRIS, 키프리스에 가서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도 해외 이 특허 정보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 특허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여러분이 접속을 해야 됩니다.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 상표 청이 되겠습니다. 해서 첫자를 따면 USPTO죠. 그래서 웹사이트 이름도 www.uspto.government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의 특허를 보기 위해서는 유럽 특허청에 여러분이 접속을 해야 됩니다. European Patent Office, 첫자를 따면 EPO죠. 그래서 www.epo.org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특허 정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이 정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연산자는 이와 같이 곱하기 스타 표시입니다. 스타. 예를 들어서 이 스타 AND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와 엔진 이와 같은 두 가지 이 단어가 있는 게 전부 다 검색이 되죠. and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타, 이와 같은 and, 한글로 이와 같이 그리고 와가 and 이와 같이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 연산자죠. 이 OR 연산자는 더하기입니다. 검색어 중 어느 하나라도 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and or 노트북. 이와 같이 치면 컴퓨터 또는 이 노트북이 나오는 문서를 전부 다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 연산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를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내가 정확하게 바이오 다음에 물음표를 치면 바이오 다음에 모든 게 거의 다 나오죠. 바이오로 시작하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t 연산자, 스타와 이 느낌표죠. 우선 연산자 갈로를 쳐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목 범위 연산자 이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이 마스크하고 스타하고 느낌표, not 연산자죠. 용접하면 이 마스크 중에서 용접용은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이용했을 겁니다. 직접 여러분이 사이트에 가서 입력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프리스에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특허청에 가도 특허청에서 이 키프리스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허청에서 접속해도 되고 아니면 이 키프리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 직접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어가면 키프리스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KPA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인터넷 기술 이와 같은 걸 여러분이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허를 검색하고 싶으면 특허 실용신안 클릭하면 되죠. 이와 같이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워드를 그냥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특허 추론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름과
이름을 치면, 자, 한번 이름만 쳐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치면, 자, 총 이 4,880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도 163페이지입니다. 도저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응급 구조 신호인데, 여기에도 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찾는 것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좀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액체 동결물 형성 장치를 추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쳐도 지금 41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죠. 자, 이와 같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이 페이지, 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액체 동결물 형성 장치 에서 이와 같이 보면 IPC 국제 특허 분류 번호죠. 인터내셔널 패턴트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와 같이 있고, 추론한 날짜 2002년 4월 25일 날 제가 추론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걸 특허를 받았는데, 뭐 이와 같은 걸 여러분이, 자,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게 대표 도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 도면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약이 있죠. 발명에 대한 이 목적. 자세히 보면 또 이제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클릭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제목이 나오고, 액체 동결물 형성 장치 한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영문이 나오죠. Apparatus for producing liquid frozen particles.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허청에 내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1년 6개월 후에는 공개가 되죠. 공개가 전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관이 심사를 해서 특허 등록이 되면 이 등록 공고에 전부 다 이 전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Patent Classification이죠. IPC.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CPC 번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추론한 번호와 날짜, 그 다음에 추론인, 그 다음에 언제 등록이 됐는지 등록 번호, 그 다음에 공개된 번호와 일자. 공개가 언제 됐습니까? 2003년 11월 1일 날 됐죠. 처음에 추론한 날짜가 2002년 4월 25일 날, 공개가 2003년 11월 6일 날 되니까 거의 한 1년 6개월 만에 지금 된 거죠. 1년 6개월 내에 이와 같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개가.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등록이 된 날짜가 2005년 4월 6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최초에 출원한 날짜가 2002년입니다. 4월달. 자, 등록이 결정된 거는 2005년 4월 6일,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심사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2005년 4월 15일 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는데, 자, 등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이 특허는 지금 소멸되었습니다. 등록 요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소멸됐는데,
제가 이 특허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 사회에 반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이 등록 요금을 내지 않고 이와 같이 소멸을 시켰습니다. 점점 이게 이 연수가 지나면 이 등록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 특허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특허에 대한 목적, 발명에 대한 목적이죠. 발명 목적에 대해서 쭉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여러분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된 걸 한번 볼까요? 공개 전문 클릭하면, 자, 화면을 좀 키워서, 자, 공개는 여러분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모든 특허 출원서는 전부 다 이 공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원한 날짜가 있죠. 출원한 날짜가 2002년 4월 25일 날, 공개가 된 건 1년 6개월, 2003년 11월 1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공개되면서 이와 같이 공개 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출원인, 발명자, 그 다음에 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출원하면서 심사 청구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발명에 대한 명칭, 액체 동결물 형성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입니다. 이 발명의 명칭은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만든 이 장치는 여러분이 여름에 이제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중에 이 구슬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장치와 그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이 되겠습니다. 자, 발명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요약에 뭘 썼습니까? 발명의 목적이죠. 자, 이 발명의 목적은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건데 아주 이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슬 아이스크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 있죠, 피. 혈액을 우리가 동결시키는 방법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목을 이와 같이 액체 동결물, 이 포괄적으로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특허를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발명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발명의 구성이죠. 발명의 구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액체 원료에서 갈로에서 번호가 있습니다. 도면에 이 번호가 있죠. 도면에 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명의 효과. 자, 내가 만든 발명의 효과는 수율 자체가 약 한 95%에 도달해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혈액과 같은 의료 생물 분야에서 균일하게 액체를 동결하여 보관하고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모든 동결물을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는 현저하다. 자, 이와 같이 발명에 대한 이 효과는 사실 이 특허를 받느냐 하는 데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표 도면 3번 색인어 키워드죠. 그 다음에 명세서입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자, 도면 제1도 논문 쓰는 경우에는 피규어 그림 1이죠. 제2도, 3도, 4도.
그 다음에 도면에 있어서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입니다. 도면에는 번호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글자를 자세히 보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목적이죠.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그 분야의 종래 기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논문을 쓰게 되면 뭐 이거는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논문 작성하듯이 이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쭉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기술적인 과제가 뭔지 목적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발명의 구성과 작용 쭉 아주 자세하게 액체 동결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특허 청구의 범위죠. 내 권리가 정해지는 이 범위입니다. 발명자나 추론자는 가능한 한 이 권리의 범위를 크게 잡고 싶어 하죠.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될 수 있는 작게 주려고 하죠. 발명자가 발명한 것만 권리 청구 범위를 가질 수 있게 이와 같이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발명자나 이 추론자가 이 특허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특허 청구의 범위를 크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 자기 것만 쓰느냐 아니면 남의 것도 쓰느냐 뭐 이와 같은 것을 심사하는 게 특허청 심사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허는 신규성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특허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당수의 사람들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발명한 것보다 더 많이 권리 청구를 자기가 획득하고자 이와 같이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 받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발명한 거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잘 적으면 특허는 뭐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청구의 범위를 여러분이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재불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지 못하고 변리사를 통해서 이 특허를 내는 이유가 이 특허 청구의 범위를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명사로 끝나죠. 명사로 액체 동결물 형성 장치. 이 발명의 이 제목을 똑같이 작성해서 끝나죠. 이와 같은 게 기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일반인은 잘 못하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맡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걸 좀 여러분에게 자세히 앞으로 설명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적인 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구항 2항부터 자 4항까지는 뭐냐면 제1항에 있어서 자 청구항 이게 1항이죠. 제1항에 있어서 액체 조성물은 뭐 어떤 것이다. 뭐 이와 같이 이 설명을 하고 있죠. 청구항 1항을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청구항 1항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속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하는 이 특허 청구의 범위가 제1항에 있어서 뭐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에 있어서 뭐 이와 같이 나오면 이거는 종속항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구항 1항에 독립항에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와 같이 작성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치와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립항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액체 형성물 형성 장치죠. 장치로 끝납니다. 자, 청구항 5항은 역시
독립적인 항인데 여기 보면 끝나는 게 액체 동결물을 제조하는 방법이죠. 방법에 대한 발명입니다. 자, 해서 이게 독립항이고 그 다음 6항부터 이 8항까지는 제5항에 있어서 자, 액체 조성물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액체 동결물을 냉동 챔버 밖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어떤 것이다. 극저온 냉매는 뭐 어떤 것이다. 종속적으로 자세하게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설명하는 이와 같은 종속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뭐 1, 2, 3, 4. 자, 이와 같은 도면 중에서 이제 자기가 발명한 대표적인 도면, 저는 이제 도면 3을 이와 같이 대표 도면으로 이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는 이제 특허를 받기 이전입니다. 공개된 겁니다. 특허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등록 공고가 있습니다. 특허, 이 등록 특허 공보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된 건 2005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보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IPC 번호가 있고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등록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10-04-83329. 자, 이 한국특허청에서 이 특허는 10-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자가 누구다, 발명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이 변리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특허법인이 이와 같이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사관이 누가 심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명에 대한 명칭, 요약, 뭐 색인어, 명세서,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목적, 그 다음에 구성 및 작용 구성, 효과, 그 다음에 특허 청구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입니다. 도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여기 보세요. 자, 번호만 있죠. 번호만 있습니다. 번호. 자, 이 번호에 대한 설명은 이 본문 여기 보시면 여기 필터해서 갈로 17번 있죠.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하지 않으면 기재 불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여러분이 자세히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기 스마트 검색이 있습니다. 스마트 검색을 클릭을 합니다. 스마트 검색을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자, 여기 특허 실용신안 이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자, 해서 여러분이 만일 발명의 명칭을 안다면 여기 발명의 명칭을 치면 되고요. 잘 모르면 이와 같이 키워드 해서 이 검색 연산자를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아니면 내가 뭐 출원 번호를 알고 있다든지 공개 번호, 등록 번호를 알고 있으면 해당하는 이와 같은 박스 안에 여러분이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알지 못하고 발명자만 알고 있다. 그럼 발명자 치면 되죠. 자, 발명자 쳤습니다. 자, 발명자를 친 다음에 이와 같이 검색하기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토탈 6개죠. 아티클 6개입니다. 자, 6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한 것은 자, 여기 액체 동결물 형성 장치, 그 다음에 제가 이 극초단의 전기 펄스를 발생 및 검출하는 반도체 코플레이너 전송 장치, 반도체 코플레이너 전송 장치를 제가 발명해서 이와 같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언제 출원했느냐 하면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초고속 반도체 강전도 스위칭 소자 장치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있네요. 자, 출원한 게 2001년도입니다. 11월 3일 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반도체 코플레이너 전송 장치는 2002년 5월 17일 날입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제 특허 등록이 되면 등록 이 공고에 여러분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 되죠. 공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원하는 날짜는 2002년 5월 17일 날 했네요. 등록이 된 건 2005년 5월 9일 날, 거의 한 3년 걸렸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변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해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직접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목적 구성 효과 쪽에서 이 논문 쓰듯이 여러분이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청구의 범위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작성하면 됩니다. 독립항, 종속항, 여기 보면 좀 이제 종속항을 쓸 때 항상 끝나는 게 뭐죠? 반도체 전송장치, 전송장치 이와 같이 이 주어, 명사로 이와 같이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 이와 같은 건 MS 워드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한국특허청에 가서 이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특허 실령신한 상표를 여러분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초고속 반도체 강전도 스위칭 장치 역시 여러분이 클릭해 보면 자, 이와 같이 공고 전문이 있으면 특허를 받았다는 거죠. 등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제가 2001년 11월 3일 날 직접 출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리인 변리사가 없죠. 직접 제가 이 작성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2005년 6월 27일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한 3년하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이 발명가 특허를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저와 같이 직접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거는 논문 쓰듯이 쓰면 아주 쉬운 거죠. 발명의 목적, 이거는 발명의 목적에서 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은 우리 논문 인트로덕션 쓸 때 내 연구와 유사한 기존에 발표된 논문 쓰듯이 이와 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구성 및 작성은 논문에서 여러분이 연구한 이 결과죠. Result and Discussion, 결과 및 논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발명가 구성 및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인트로덕션 밑에 본 논문에서는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뭘 조사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뭘 조사한다. 이게 이제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발명의 효과는 여러분이 이제 쓰면 되죠. 여러분이 논문에도 이제 여러분이 그 논문 발표한 것이 어떤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이와 같은 거 효과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요 같은 걸 좀 적어줍니다. 본 발명은 상수란 특정의 바람직한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의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자, 이것이 적어주면 본 발명과 아주 유사하게 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 받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특허 청구의 범위 1항 이와 같이 독립항, 2, 3, 4항 자 이와 같이 종속항이 되고요. 본래 처음에 제가 이 특허 출원할 때는 청구항이 지금 청구항 5항, 6항, 7, 8, 9항이 있었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이 신보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와 같은 항은 다 없앴습니다. 없애서 수정을 해서 제출했죠. 보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도면.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키프리스에 가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치면 되겠습니다. 뭐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를 여러분이 클릭을 한 다음에 뭐 치면 되겠죠. 상표에 뭐 자세히 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쳐도 되고, 자 여기 뭐 쭉쭉 이와 같이 아주 지금 특허청에서 어떻게 치는지 검색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쭉쭉 여러분이 뭐 이와 같이 쳐주면 됩니다. 자, 상표 한번 뭘 쳐볼까요? 뭐 신라 뭐 대학교 뭐 기타 등등 뭐 이해가 같이 쳐보겠습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상표를 한번 쳐보면 쳐서 검색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건 검색 결과가 없네요. 가장 쉽게 그냥 뭐 신라대학교 한번 쳐볼까요? 신라대학교 상표. 자, 신라대학교 상표를 쳤더니만 자 이와 같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마린바이오센터에서 만든 이와 같은 신라딸기 산학협력단 자 이와 같은 상표가 있죠.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이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등록사항을 보면 되겠죠. 자 상표인 경우에는 이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을 이와 같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이 상표 출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정 상품 및 이 지정 서비스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요. 이와 같이 제41유, 41유 뭐 이와 같은 영역에 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상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쭉 이와 같이 지정 상표를 이와 같이 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상표 등록권자가 누군지 쭉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계속 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상표는 10년치죠. 자, 1년에서 10년치가 63만 3천 원이었네요. 상표는 계속 이게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의 수명은 뭐 평생입니다. 11년에서 20년치에는 이 등록료가 지금 2배로 뛰었죠. 117만 8천 원. 점점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표는 뭐 제출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이와 같은
보시면 이 출원 번호, 자, 출원을 언제 했느냐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6년 1월 25일 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공고가 되죠. 공고가 돼서 자, 심사관이 누구다? 어디에 지정했느냐? 자,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이 상품 분류 코드에 가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41료, 41료, 44, 뭐 상표 기원본만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문자나 심볼, 자, 이와 같은 걸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이 파일을 찍어서 스캔 떠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상표 출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에 가서 상품 이와 같은 지정 상품을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상표를 출원한다 요것만 정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상표를 검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청국, 신라 뭐 신라미인 콜라겐 뭐 이와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게 이제 출원인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 이 산업재산권 특실 디자인 상표 뭐 여기도 해외 특허도 여기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 해외 특허도 여러분이 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 미국 특허나 이 유럽 쪽의 특허청은 여러분이 직접 이 미국 특허청 USPTO나 EPO에 직접 가서 이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미국 특허청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특허청과 이 유럽 특허청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